살면서 마주치는 곤란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죠. 그래서 어떤 일에도 대처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네이도든 주택 화재든 말이에요. 식용유에 불이 붙었다면 물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시 불을 끄고 젖은 천이나 뚜껑으로 팬을 덮으세요. 산소를 차단하면 불이 꺼질 거예요. 만약 불이 작고 다룰 수 있는 규모라면 그 위에 베이킹소다나 소금을 한 움큼 뿌리세요. 만약 여러분의 차가 철길 한가운데서 멈췄는데 열차가 다가오고 있다면 이런,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버리세요. 그런 다음 철길에서 벗어나되 열차가 다가오는 방향으로 도망치세요. 열차를 등지고 달리다가 차에서 날아오는 파편에 맞을 수 있습니다. 아야! 바닷가에서 갑자기 물이 빠지면서 바다 바닥이 드러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최대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해안에서 물이 비정상적으로 후퇴하는 것은 쓰나미가 다가오는 징조입니다. 만약 화재 현장에 갇히거든 땅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화재 자체가 아니라 화재로 인한 연기예요. 연기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 바닥에 바짝 붙어 있어야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이미 번개에 맞은 곳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다시 번개에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땅에 움푹 파인 곳에 누우세요. 모든 금속 물체와 휴대폰을 몸에서 제거하세요. 번개가 치기 3-4초 전에 입안에서 금속성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시 자리에 앉아 발꿈치를 모으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이한유에 걸리면 저항하거나 해변으로 헤엄치려고 하지 마세요. 해변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지칠 겁니다. 대신 물살을 벗어날 때까지 해안과 평행하게 헤엄치세요. 그러고 난 후 해안 쪽으로 향하세요. 만져야 할 물체에 전기가 흐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손등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의욕이 맞을 경우 손을 재빨리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체를 손바닥으로 만지면 전하가 주먹을 꼭 쥐게 만들기 때문에 손을 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얇은 얼음 위에 갇혀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엎드려서 팔과 다리를 벌립니다. 날카로운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여 몸을 안전한 곳으로 끕니다. 그렇지 않다면 온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세요. 몸의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륙 전에 안전지침을 듣는 동안 가장 가까운 비상출구로 가려면 몇 행이 필요한지 세어보세요. 대피 과정에서 비행기에 연기가 가득 차거나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머리 받침대 수를 세서 출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응급구조 요청을 할 때는 우선 주소부터 알려주세요. 그러고 난 후에 전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 경우 어떤 일에 의해 혹은 누군가에 의해 통화가 강제로 종료되더라도 교환원은 어디로 도움을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뇌우가 칠 때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지지 마세요. 콘크리트 바다, 벽, 건물에는 종종 금속 막대나 철사가 관통합니다. 번개가 여러분에게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만든 곳에 기대지 마시고 심지어 그 옆에 서 있지도 않도록 하세요. 창문을 통해서만 차에서 내릴 수 있다면 가장 무거운 물건을 찾아서 유리창의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를 내리칩니다. 유리창문은 모서리가 가장 취약합니다. 어떤 곳에서 급하게 빠져나와야 하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손잡이 바로 옆, 자물쇠 근처를 세게 차세요.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부서질 거예요. 어깨나 등을 이용해 문을 치지 마세요. 부상을 입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심한 폭풍으로 인한 정전 중에는 실내에서 발전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발전기의 엔진은 다른 연소 엔진과 마찬가지로 일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이 유해가스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일으키고 기절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살아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동물의 이상한 행동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함께 모여들기 시작하거나 구석으로 숨거나 지역을 떠나거나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면 다가오는 자연재해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일반 성냥을 방수 성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니스를 성냥에 얇게 바르고 말립니다. 이렇게 하면 상자를 물에 떨어뜨려도 성냥이 젖지 않아요.
주택이 2층 이상일 경우 화재 대피 사다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대기층의 전략적 위치에 사다리를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래층에서 불이 나서 탈출할 수 없을 때 화재가 난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생깁니다. 물 한 병을 직사광선 아래에 충분히 오래 두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이 렌즈 역할을 하면서 빛을 모두 집중시키고 한자리에 열을 가합니다.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절대로 병을 차 안이나 집 창가에 두지 마세요. 토네이도 때 집안에서 숨을 곳을 찾고 있다면 욕조를 선택하세요. 욕조는 바닥에 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나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욕실은 또한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고 파이프가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속에 있거나 수영장에 있을 때 입안에서 금속성 맛이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처 어딘가에서 누전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물 밖으로 나가세요. 누전이 되는 곳에 접촉하게 되면 결과는 아주 나쁠 거예요. 손목이 집 타이로 묶인 경우 손목을 돌리고 앞뒤로 양손을 문질러 움직입니다. 끈이 조금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고 타이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또한 묶이는 동안 주먹을 꽉 쥐세요. 그러면 손의 근육이 확장돼서 손을 다시 이완시키는 순간 끈이 느슨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끈에서 손을 뺄 수 있을 거예요. 목이 마르다 해도 눈은 먹지 마세요. 눈은 물이 아니라 대부분 공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눈을 많이 먹으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지만 갈증은 전혀 해소하지 못할 거예요. 몸은 눈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서 귀중한 열을 잃게 됩니다. 먼저 녹인 다음 마시는 게 좋아요. 뇌우 때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면 그건 바로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몸의 양전하가 폭풍의 음전하와 접하면 머리카락이 일어나게 돼요. 만약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번개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사막에 있을 때는 낮 동안 최대한 적게 움직이도록 하세요. 그늘을 찾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로 그늘을 만드세요. 그리고 어두워질 때까지 거기 계세요. 밤에 이동하면 에너지도 덜 쓰고 뙤약볕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표백제와 암모니아 성분이 함유된 청소용품은 같은 방에서 절대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두 성분의 증기는 공기 중에 섞여서 클로라민이라는 독가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고 호흡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유리창 청소 제품의 일반적인 성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차가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멈췄는데 도움을 요청할 전화나 라디오가 없다면 스페어 타이어가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태우면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짙은 검은 연기가 보일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SOS 신호를 알아차리고 구조하러 올 가능성이 있어요. 행운을 빕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